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 찾기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한 뉴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생일 지났죠? 어제였습니다. 네. 또 축하해 주셔서 너무 그렇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모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네. 김영민 아나운서를 MC로 해달라 이런 글을 남기신다고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어머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욕심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분수를 아닙니다. 알아요. 아닙니다. 기회가 되면 반드시 하십시오. 기회가 된다면이야. 네. 당연하죠. 근데요. 이 김영민 아나운서도 이제 결혼 생각 슬슬 할 수 있을 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제가 또 앞자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계란 한 판 드시는군요. 공식 3입니다. 그래요. 예. 좋아요. 3자 어떻습니까? 3부터 시작이에요. 아우 그럼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요.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치 성향이 다르면 아예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공정성과 갈등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이걸 거의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최근에 그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하면서 그냥 결혼도 안 해버린대요. 사실 결혼이 다 네. 맞아도 딱 하나 안 맞으면 그걸로 네. 매일 싸우게 되는 게 또 결혼이 아닐까. 안 해봐서 모르지만요. 네. 저는. 보통 예전에는 종교의 문제 뭐 이런 맞죠.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제는 정치 성향의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치 성향. 보수와 진보 간의 화합. 국회에서 화합을 이루자고 하는데 우리는 화합을 할 수가 없는. 그러면은 중도 성향이면 결혼하기에 유리하겠네요. 극중주의로 갑니까? 극중주의. 네. 예. 중도 성향은 결혼하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제가 뭐 못하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는 알 수가 종교가 뭐 정치 성향이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 정치에는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또 다툼이 있어서 참 그런데 아무튼 이거 진짜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이 있어요. 이 밤마다 열리는 올림픽 그 누구도 하나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파리에서 쏟아지는 메달 소식 기분 좋은 주말인데요. 이건 뭐 보수와 진보가 차이가 없겠죠. 어떻습니까? 네, 뭐 정치 성향이 하나도 안 맞는 부부나 친구, 연인 관계였어도 네. 주말 사이에는 하나된 마음으로 그렇죠. 응원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하셨어요? 대한민국. 저도 치킨 먹으면서 그러니까요. 진짜 응원 열심히 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뭐 일단 대한민국이 지금 활, 총, 칼 네. 이렇게 세 부분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양궁 소식을 먼저 살펴보면 앞서서 여자 선수에서는 임시연 선수가 네. 금메달을 땄었는데 남자 양궁 개인전에서도 김우진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예. 정말 극적인 승부였습니다. 한 세트씩 주고받고 하다가 예. 마지막 슛오프에서 이 금, 은이 갈렸는데요. 네. 이 슛오프도 둘 다 10점을 쐈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 10점을 둘 다 선에다가 쐈어요. 예. 근데 이 선 사이에서 네. 딱 5mm 차이로 우리 김우진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와, 5mm. 네, 정말 뭐 딱 봤을 때는 가늠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정말 근소한 차이였는데요. 우리 이우석 선수도 동메달을 차지하면서 포디움 두 곳에 우리 선수들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양궁은 파리올림픽 5개 전 종목을 우리 선수들이 석권했고요. 오. 또 한국인 개인 통산 올림픽 최다 금메달 네. 이제 원래 4개였는데 네. 김우진 선수가 5개를 따면서 예. 신기록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뭐 네. 사격에서도 여자 25m 권총에서 양진 선수가 예. 슛오프까지 가는 끝에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네. 여자 펜싱 사브르 대표팀도 사상 첫 은메달을 땄습니다. 활총칼뿐만 아니라 유도에서도 메달 소식이 잇따랐는데 사상 처음으로 혼성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내면서 네. 유도는 24년 만에 가장 많은 5개의 메달을 수확하게 됐고 예. 복싱의 이매지 선수, 한국 복싱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네. 정말 파이팅 넘치네요. 대한민국. 근데 오늘 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여자 단식의 안세영 선수가
네. 은메달을 확보한 채로 결승에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 선수를 세트 스코어 2대1로 꺾고 결승에 네. 진출을 했는데 여자 단식 선수가 결승전에 오른 게 1996년 이후에 무려 28년 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후 5시 55분에 결승에서 중국과 맞붙게 되니까 네. 변호사님 저희 같이 그렇죠. 대한민국 하면 되겠습니다. 안세영 네. 파이팅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안세영 선수 응원하면서 오늘 오후 5시 55분 여러분들 중국과의 경쟁에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이러니까 남녀가 결혼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그런 거예요? 사회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에서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네, 노란봉투법 대치가 이어졌었죠. 네.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됐는데 31시간 넘게 이어진 끝에 7월 임시국회 종료와 같이 막을 내렸고요. 예.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이제 표결에 붙이겠다는 전망이어서요. 야당 주도로 처리가 될 걸로 보이고요. 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대로라면 8월에도 정쟁의 쳇바퀴가 돌아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네. 그럼 여당은 제2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예.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다시 재발의하고 그러니까 하는 바로 이 정쟁의 쳇바퀴인데요.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노란봉투법 그리고 그에 앞서서 처리가 된 방송사법 25만 원 지원금법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서 8월에도 계속해서 여야는 강대강 대치를 할 걸로 보이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8월은 지금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 네. 이 뇌관으로 떠올랐거든요. 이미 2번 발의됐는데 2번 모두 재표결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민주당이 더 강력한 특검법을 예고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표 최상병 특검법 발의도 그렇죠. 언급을 했던 상황이라서 네. 민주당이 이것도 받으라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터 여름 휴가이신데요. 휴가 중 제2요구권 행사할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부터 닷새간 윤 대통령이 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네. 재충전을 하면서 안보 현장, 민생 현장도 찾는다고 하는데요. 휴가 중 제2요구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지금 먼저 정부로 이송이 됐던 방송사법부터 제2요구권 행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이 의결된 이후에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전자결제로 이 제2요구권을 제가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휴가를 떠나는 윤 대통령 금쪽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첫 해 제 기억이 납니다. 북한에 그런 도발이 있는데 휴가를 가서 그때도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민주당이 또 이런 논평을 내놓는 게 도돌이표 같네요. 근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보사연 측의 보고서 있잖아요. 여기서는 대화와 소통이 단절되면 갈등이 해결되기는커녕 심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있거든요. 국회도 좀 대화와 소통을 해야지 이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럼 한쪽에서 네.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가 쉽지가 않나 봐요. 양쪽이 손을 내밀고 손에 손 88 올림픽까지 가나요? 네. 벽을 넘어서 지금 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손에 손 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손에 손 잡고 가고 있죠. 한동훈 대표 당직 인선은 곧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측근들을 중심으로 채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김상훈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내정했는데요. 네. 어제 한동훈 대표는 공개 일정 없이 당직 인선에 대한 검토를 이어갔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추가 인선을 의결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내정이 됐고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이번에 한동훈 캠프의 총괄 상황실장이었던 신지호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 또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에는 네. 홍영림 원장 유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네. 신임 홍보본부장에는 장서정 전 비대위원장, 수석 대변인은 한지아 의원, 대변인단에는 윤희석 선임 대변인, 정광재 전 대변인, 김윤형 전 부대변인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조직 부총장은 초선 의원 위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한 대표는 또 윤 대통령과 소통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주말 TV에도 나왔더라고요. 네,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요. 네. 윤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했었는데 이게 자신의 제안으로 성사된 자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다라고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의했고요. 네. 그리고 이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 이 관계가 굉장히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공적 지위로 만난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네. 사적인 친소 관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큰 틀에서 같은 목표로 가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독대가 10분이냐, 뭐 10초냐, 1시간 반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큰 틀에서 같은 목표로 가고 있다. 10분이냐, 1시간 30분이냐.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네, 총 뭐 이런 1시간 취지로. 40분 만난 거 네, 아니겠는가라고까지 맞습니다.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사에서 본대로 저희는 전해드리는 중립방송 하여튼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거나 이 대화, 소통이 단절되면 안 된다. 갈등이 심화되니까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또 이렇게 본인이 만날 수 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강조한 거는 당원들에게 보이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전 대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호남 경선에서 압승을 하면서 당권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순회 경선에서 득표율 83.61과 82.48 각각 네. 기록하면서 누적 득표율이 지금 80% 후반대입니다. 김두관 후보 호남에서 10% 중반대 득표하면서 누적 득표율 11.49% 네. 두 자릿수대로 올라섰고요. 김지수 후보는 1%대입니다. 뭐 아직 서울 경기 경선이 남아있긴 한데 네. 이미 격차가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이 벌어져 있고 예. 그리고 또 경기도로 가면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텃밭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연임이 확정적이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최고위원 경선 판세 아닙니까? 네, 이재명 전 대표는 지금 굉장히 뭐 확대명, 어대명 네. 기조지만 최고위원 판세는 조금 변화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김민석 후보가 그간에 계속 1위를 유지해온 정봉주 후보를 이겨서 역전했습니다. 드디어. 네, 그렇습니다. 김 후보가 이렇게 약진한 배경에는 이재명 마케팅, 그러니까 이른바 명심을 등에 업은 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하는 그렇죠. 분석이 나오고요. 지금 민형배 후보도 광주 전남에서 선전하면서 네. 순식간에 당선권인 5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김민석 표가 안 나오나 이재명 대표가 말한 적이 뒤에 있죠. 김민석 후보가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잤어요. 아하. 너무 더웠어요. 안 더웠습니까? 전 에어컨 켜고 선풍기까지 켜고 잤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난 주말 새 전국이 찜통 더위로 몸살을 앓았는데 얼마나 더웠던 겁니까? 네, 지금 제주 한라산만 빼고 전국에 폭염특보입니다. 그래요? 네, 정말 특보 그 현황 보면 예. 그냥 전국이 빨갛거든요. 아, 지금 2일에 경주가 38.9도를 찍더니 3일에 경남 양산이 39.3도를 기록하고 예. 그리고 어제 경기 여주 점동면의 기온이 40도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40도대 기온이 2018년 이후에 네. 6년 만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최소 열흘이 지금처럼 더 무덥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아이고야. 마음의 소리가 나왔네요. 네네. 예. 앞으로 덥군요.
그러면 그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다 관중들이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서울 잠실구장에서 관중 4명이 온열 질환을 호소해서 구급차로 이송이 됐고요. 예. 엊그제 울산 문수구장에서도 그리고 지난 2일에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도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모든 경기가 강행된 게 아니고 KBO가 지난 2일에 문수구장에서의 경기를 역대 처음으로 폭염 때문에 취소시켰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어제도 두 예. 경기가 폭염으로 잇따라 취소되면서 정말 전례 없는 현상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요. 더울 때는요. 밖에서 운동하면 안 됩니다. 아, 선수들도 진짜 네. 너무 고생이 많을 것 그 같습니다. 심장 질환 있으신 분들 특히 그렇고요. 이 뇌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뇌를 다치셨는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이 좀 안 좋다 하시면 집에 계시거나 또 우리가 가는 곳 있잖아요. 은행 가서 시원하게 앉아 계시다가 나오면 아, 또 있어요. 마트. 마트 맞습니다. 구경하고 운동하고 얼마나 네네. 좋습니까? 맞습니다. 또 대형 마트 가보세요. 큰 쇼핑몰 가보세요. 한 너무 10, 좋죠. 10km는 걸을 수 있잖아요. 아, 또 있어요. 어디죠? YTN 로비. 아, 여기 와도 됩니까? 좀 시원해요. 아, 여기 와도 됩니까? 와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되는 거 그냥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시원하다 뭐 이런 예, 얘기입니다. 나한테 좋은 곳을 찾아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민한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